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 있는 관심도 폭발, 어느 게 진짜냐고 가장 입차의 물건이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정말 재밌습니다. 전 내용을 보면 좀 어렵기도 하고 생각해봐야 될 게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요, 이 물건이 관심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감정가 대비 49%까지 유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가 2017년도에 했죠. 최근에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름으로 인해서 이때 감정평가를 했다면 뭐 이때 감정평가라고 이때 경매를 진행한다면 조그만 차이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이때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감정평가를 이렇게 오래전에 했다면 당연히 이 차이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 시세보다 굉장히 적게 감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래된 감정평가를 가지고 있는, 즉 경매 번호가 2017 또는 뭐 2018 이렇게 시작하는 경매물건들은 아무래도 감정평가가 굉장히 낮게 됐을 가능성이 높겠죠. 게다가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물건이다 보니까 더욱더 여러가지 좀 상황들이 겹쳐서 굉장히 관심도가 많아진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매각 물건 수를 보면요, 2014년 12월 10일 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요. 점유자 몫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몫이는 현황 조사 때는 2014년도 전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신고는 2015년도로 있습니다. 뭘까요? 좀 두 개가 날짜가 다르게 표시되어 있죠. 도대체 만약에 2014년 6월 30일이 맞다면 근저당보다 전입이 빨라서 대항력이 있고요. 2015년 12월 15일이 맞다면 근저당보다 늦어서 대항력이 없게 됩니다. 이 6천만 원이 대항력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이 경매물건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미납이 돼서 금액이 떨어지다 보니 당연히 대항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그 이유는 전입세대 연람력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전입세대 연람력을 보시면 여기에 위에와 비교를 하신다면 전입세 연람액을 보시면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몫이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12월 15일 날 이렇게 전입신고가 되어 있죠. 근데 뒤에 최초 전입자에는 2014년 6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뭘까요? 이게 이렇게 나온 내용이 뭘까요?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전입세대 연람액을 잘 보실 때 여기 이 글씨를 잘 보세요. 세대 주 성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세대 주를 여기다 표시를 하고요. 여기 뭐가 없나요? 지금 세대원이 없습니다. 세대원이 없다라는 거는 세대원을 어디에 표시를 할까요? 표시하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즉 한 가족이 이렇게 있습니다. 1명, 2명, 3명, 4명. 이 중에 한 명이 세대주를 하겠죠. 이 사람이 세대주라고 한다면 이 나머지 3명은 세대원일 것입니다. 그 경우에 3명이 하나의 가족이고 한꺼번에 전입신고 데이터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세대주, 이 세대주만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는 거죠. 몫이가. 그럼 여기 세대원들이 몇 명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죠? A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A라는 사람이 원래 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2018년도에 살고 있었다 칩시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2019년도에 B라는 사람이 전입을 해서 세대 합가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예를 들어 여기는 여자분이 살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남자분이 여자 집에 들어오면서 결혼하게 된 거죠. 결혼해서 세대를 합가를 합니다. 세대를 합가를 했지만 뭐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아주 많은 경우가 남자가 세대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자 집에 진입해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세대주는 내가 돼야 돼.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경우에 보다시피 남자는 2019년도에 전입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전입했지만 여자는 언제 전입이 돼 있어요? 2018년도부터 이미 전입이 돼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이 남자 B가 여기 앞에 세대주가 되므로 여기에 2019년도 전입만 표시가 돼 있다면 세대원은 표시를 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이 2019년도 기준으로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입세대 연람대역에서 표시를 할 때는요, 여기에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있을 때, 1명, 2명, 3명, 4명 있을 때, 세대주는 이 사람이 맞지만, 이 모든 4명 중에 전입신고가 가장 빠른 사람을 한 명을 골라서 여기다가 최초 전입자로 등록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은 이 세대주의 기준이 아니라
최초 전입자 기준으로 전입신고 일자로 그 기준을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기준은 2014년 6월 30일이 진정한 세입자가 맞다면 이 기준으로 대항력 발생 기준으로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실 때 2015년이 아니라 2016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현황조사, 즉 현황조사관이 조사를 해서 전입세에 대해 열람을 했을 때는 2014년 6월 30일로 표시를 해주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2014년도 6월 30일날 진정한 세입자가 맞다면 6천만 원에 대해서 대항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판례를 보시면 제가 이거 한 얘기가 있습니다. 판례 보시면 대항력구는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까지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주민등록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가족 중에 가장 전입이 빠른 사람이 여기 최초 전입자에서 대항력은 이 기준으로 발생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물건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매물서를 보시면 이상한 부분 보이죠? 위에서는 표시 안 됐던 부분인데, 자, 비고란 보시면, 몫이 현황조사상 전입일자 임차인 장인이 유씨의 전입일자이며, 2014년도는 유씨의 전입일자이며, 당시 유씨는 계약서 작성 없이 무상거주하였다는 임차인 배우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면이 제출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유씨는 2014년도부터 무상으로 살고 있다가 그 다음에 2015년도에 6천만 원의 보증금을 들여서 세입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서면이 제출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입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위에 보시면 입찰들이 있었다 미납했고 있었다 미납을 했고 뭐 여기에는 또 뭐 낙찰이 되었지만 그런 식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 거 보이는데요. 이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세입자가 2015년 12월 15일날 발생했다면 정말 이거 말대로 2014년도 무상으로 살고 있다가 2015년도에 진정한 세입자가 되어서 그때 보증금을 6천원을 냈다면 이때부터 기준이 발생하는 거죠. 당연히 계약도 없었던 2014년을 기준으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무상으로 장인이 살고 있다가 사이가 들어오면서 소유자와 6천만 원의 계약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참 그렇지 않아요? 무상으로 살다가 사이가 들어왔다고 돈을 달라고 한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좀 상황이 이상하잖아요. 과연 이 배우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면이 제출된 게 과연 어떤 걸까요? 과연 이 장인이 정말 임대차로 있었는데 딸이 만약에 몰랐다면요? 부담이 될까봐 아버지가 딸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서면이 제출됐을 수도 있겠죠. 이건 알지 못합니다. 좀 여러가지 이상한 상황들이 보이는 부분도 있는 거죠. 과연 어떤 게 진짜일까요? 내부 사정은 이제 알지 못하지만 이 물건은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전입신고 일자가 2014년 6월 3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대항력이 있어 보이고 낙찰받더라도 일단은 전입자가 빠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이때 와서 나 이거 임차인 맞아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싸움이 붙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가지 좀 의문점이 드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서류가 제출됐다는 거 하나 뭐 이런 것만으로 이거를 믿고 하기에는 적지 않은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믿어서 이렇게 미납을 했는지는 뭐 알지 못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냐에 따라서 이랬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과거에 근저당을 설정했을 때 원래 6천만 원의 세입자가 맞았는데 소유자 부탁으로 무상거주 확인서를 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에는 무상으로 내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임대차가 있었고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럼 당연히 싸움이 붙게 됩니다. 이거는 소송싸움으로 가게 되고요.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는, 진정한 임차인이 맞다면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좀 심각한 좀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진짜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에 대한 뭐 정보도 저한테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정보도 없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일단 2명이나 미납을 했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표면적으로는 대항력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미납을까지 하는 거 보면 명도도 쉽지 않을 듯 보이고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큰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물건이니까 아주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이 물건의 세부 사정을 아시는 분은 좀 댓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